아버지의 어린 친구. 아버지가 아직 어렸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이야기이네요. 아버지는 당시 살던 동네에서 가족의 부탁으로 회람을 이웃집에 돌리러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계절은 여름의 더운 오후에 집안에서 밖으로 나가면 머리가 띵할 정도의 폭염의 날씨였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거리에 나가서 걸어가던 중 누군가 뒤에서 아버지에게 말을 걸어왔다고 합니다. 에이, 안녕? 이름이 불린 아버지가 돌아서서 보니 조금 떨어진 곳에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급생 B군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B군과는 그다지 친하지도 않고 거의 이야기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무슨 용모가 있어서 말을 걸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뭐야, B군, 무슨 일 있어? 라고 아버지가 B군에게 묻자 B군은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나한테 시간 조금만 내어주면 안 될까? 내 쪽으로 와줘. B군의 이상한 말에 조금 이상한 느낌을 느낀 아버지지만 일단 하던 일을 먼저 처리하고 도와줄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회람을 옆집에 돌리러 가는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그런 건 나중에 해도 되잖아. 빨리 나를 따라와줘. 난 지금 급하단 말이야. 그럴 수 없어. 이것도 빨리 해야 되는 거야. 아버지는 B군과 작은 신랑이 이후 B군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시 아버지의 집 앞은 긴 비탈길이 있었고 B군은 아랫길 편에서 서서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B군을 내려다 바라보는 자세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B군은 런닝 셔츠를 입고 흰색 반바지에 굽이 있는 남학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B군은 자꾸 아버지를 재촉하여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자신이 맡은 일도 있거니와 평소 친하지도 않는 B의 재촉이 꺼림칙하여 그 자리에 서서 가만히 서 있을 뿐 B군에게 다가가는 행동은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럼 서둘러서 회람을 돌리고 올 테니까 조금 기다려 줄래? 아버지는 B군을 내려다보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B군에게 등을 돌려 이웃집들 문 앞에 회람을 돌렸습니다. 바로 앞 거리였기 때문에 이웃집 문 앞에 회람을 돌린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B군이 있었던 곳으로 고개를 돌렸지만 조금 전까지 있었던 B군의 모습이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B군이 포기를 하고 돌아섰더라도 지형의 특성상 돌아가는 B군의 모습이 아버지에게 보였어야 합니다. 어안이 벙벙한 기분에 아버지는 더위를 먹었나 싶어서 볼을 꼬집으며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불쌍하게도 아직 한 번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모양이야. 옆 동네에 있는 병원에 입원한 것 같은데 아마 살아나기 힘들다고 하나 봐. 집에 들어서자 부모님들의 대화가 들렸고 아버지는 누구의 이야기를 하는지 의아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여쭈어보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부모님에게 누구의 이야기를 하는지 묻자 부모님들께서는 B군이 이틀 정도 전에 차에 치여서 지금까지도 계속 입원 중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어린 시절은 동네 곳곳 연락망도 없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도 이 사실을 오늘 처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B군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회람을 돌리기 전 B는 분명 병원에서 죽음과 다투를 벌이고 있었는데 그 당시
아버지 앞에 나타났던 B군은 어떤 존재였으며 아버지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한 것일까요? 당시 아버지와 B군은 그렇게 사이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단순한 동네 동급생 정도의 사이였었는데 왜 하필 죽기 직전에 아버지 앞에 나타나 말을 걸었을까요? 아버지는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기분이 찜찜하고 나쁜 기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는 후일담이 있습니다. B군의 가족은 그 당시 아버지의 집에서 1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살았다고 합니다. B군의 장례식 이후 B군의 가족은 머지않아 다른 주택을 구해 새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전까지 B의 집은 달방과 비슷한 좁고 작은 집에 허름한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새로 이사한 집은 넓고 세련된 집이었다고 나의 아버지의 아버지, 즉 할아버지가 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사 축하 선물을 주러 B군의 가족이 새로 이사한 집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 집은 주변 지리에 중요한 건물도 많았으며 근처에 기차역도 있어서 생활하기가 매우 편한 집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집으로 이사를 가고 나서 B군의 가족은 끊임없이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B군은 이미 죽어서 장례를 치렀지만 B군의 3살 차이의 동생이 새로 이사한 집 담벼락에서 놀다가 발을 헛디뎌 머리가 깨져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의 장례를 치르던 B군의 어머니는 정신적인 병에 걸려 자신의 머리를 부엌 가스레인지에 박고 불을 붙여서 자살을 했다고 했습니다. B군의 형은 어떤 병인지 듣지는 못하였지만 큰 병에 걸려 투병하다가 결국 사망했다고 합니다. 단 한 명, B군의 아버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당시 저희 아버지는 이웃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자주 들었습니다. B군의 가족은 B군과 살던 그 집을 팔고 이사를 가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B군의 아버지도 곧 죽은 목숨이겠지. 이런 소문이 동네를 돌고 있었습니다. 이후 B군의 아버지는 살던 집을 버리고 떠났다고 합니다. 동네 분들과도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행방불명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몇 년이 지난 후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B군의 집을 찾아가 보았지만 관리되지 않은 잔디와 숲풀이 무성하게 자랐으며 사람의 관리를 받지 못하여 그 집은 황량한 폐가가 되어 덩그러니 그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미 70세를 넘긴 나이이시지만 지금도 여름이 올 때마다 그때 B군이 나를 부르던 목소리와 B군이 신고 있었던 남학신이 기억이 나버리는구나. 아버지는 가끔 이런 메마른 웃음을 지어 보이십니다. 항상 매사에 진지하시고 농담을 하는 성격이 아닌 아버지이시지만 이 이야기만큼은 저에게 자주 반복하여 들려주십니다. 그때 아버지의 동급생이었던 B군과 B군의 가족이 겪은 일은 아직도 아버지의 가슴 한편에 의문 가득했던 사건으로 오래 기억되어지고 있습니다.